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우상향하고 있는 자산 하나가 있거든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이 자산을 지금 매입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부동산, 달러, 뭘까요?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어요, 최근에. 2023년 3월 기준이죠. 뭘까요? 딱 하나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금입니다, 금. 정답은 금이었어요. 달러도 하향하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다시 또 꺾이고 있어요. 3월 15일은 그래요, 지금. 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 투자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길을 다니시다 보면은 되게 임대가 많이 나왔다, 이런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경기 침체가 좀 체감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으니까 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에 대한 전망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금 투자 기본 개념을 정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망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전망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머니하이의 전망이죠. 이 투자 얘기를 하면은 악플이 엄청 달려요. 최근에 하락장이기도 하니까 악플을 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제 영상의 큰 틀은 그거예요. 적금만 했던 제 동생이 제 영상의 내용들을 보고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고, 제가 투자하는 성향이 지금 9년차 투자자인데 투자하는 성향이 굉장히 안정적인 걸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얘기들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S&P 500 무조건 매수해라, 삼성전자 매수해라, 꾸준히 매수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안전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엄청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써주셨어요. NGM님이란 분이 평범한 직장인인데, 본인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경제나 금융 지식이 전무한 일개 회사원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6개월 정도가 됐다. 수익이 7% 정도, 6.9% 정도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금액이 뭐 한 6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4만 3천 원 정도 이익을 봤으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어떤 투자를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스킬을 갖게 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긴 웃기지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 글을 보고 되게 보람찼어요. 제가 유튜브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강의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요즘에 누가 투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시도를 해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투자 방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루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적금을 대체할 만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적인 메리트가 적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더 선호하지만 포트폴리오 투자를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플 다실 거면은 직접 해보시고 나서 악플을 다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론은 짧습니다. 본론 짧게 얘기하면은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금 투자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가 수요,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금리, 네 번째 달러예요. 사실 수요와 공급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이해하기 편하게, 머릿속에 들어가기 편하게 나눈 거예요. 다른 전문가분들이 보면 수요와 공급이랑 금리, 달러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요즘에 악플 받아가지고 너무 소심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족이 많아요. 수요부터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겠죠. 근데 수요라는 거는 아주 다양해요. 첫 번째가 우리처럼 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겠다 하는 투기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장신구로서의 수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보유를 해요. 금을 또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금을 보유함으로써 요즘엔 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이유들 때문에 금을 많이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인인 공급으로 넘어가면, 공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아시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융 지식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 이게 아니고, 중학교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배웠으면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금도 어쨌든 채굴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 기술이 발달한다거나, 아니면은 생산을 하는데 드는 원가가 줄어든다거나, 금을 캐는 채굴하는 기업인데 어떤 뭐 기계를 사오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금리랑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례로 움직여요. 네 번째는 달러와도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딱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한번 같이 그려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뭐 블로그나 이런데 제 영상 가져가서 정리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실제로 이해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전망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냥 뭐 금 가격 전망이 이렇습니다, 뭐 좋으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망은 머니하이의 예시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전망을 어느 정도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산을 지켜주는 건 국민은행, 뭐 농협은행 이런 데가 아니고 본인의 이 지식이에요. 지식. 본인의 지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꼰대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뭐 팩트니까,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죠. 바뀌지 않은 진리잖아요. 스스로 그냥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어려울 테니까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전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머니하이는 이 금 가격을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10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100만 원은 금을 사겠다든지, 뭐 500만 원은 금을 사겠다든지, 이런 비중 조절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투자를 따로 빼놓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이 달라질 거예요. 본인의 전망에 따라서. KB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본인의 비중이나 어떤 투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흥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하고 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한 금액이 55년 동안의 최대 수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꽤 올랐고 앞으로도 좀 오르겠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국가에서 최고 엘리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도 근무를 하려고 하면은 아주 높은 문턱을 지나온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금을 매수한다?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건 금리예요. 금리 인상이 좀 끝나고 있어요. 금리랑 금이랑 어떻게 움직이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금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금은 내려요. 반비례라고 설명드렸었죠. 금리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 시장금리라는 게 있어요. 실질금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시장금리에 따라서 금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기준금리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니까 기준금리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시장금리도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많은 부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이 좀 움직인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금리에 대한 예상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투자증권의 매크로 리포트가 나와요. 3월 15일자로 보면은, 이 리포트의 한문단은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 중요한 거는, 미국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둔화됐다, 예전보다 둔화됐다. 작년 말쯤에 한 9점 몇 퍼센트 이렇게 올랐던 게 지금은 6%로 좀 진정이 되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제 물가 압력이 약해져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긴축 강도 강화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은, 기준금리를 뭐 0.75, 0.5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뭐 0.25 혹은 동결 이런 식으로 나아가도 괜찮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전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 인상할 요인이 작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안 올렸죠. 여기는 이제 미국 얘기예요, 미국. 아무래도 금 가격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따라갈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어쨌든 1등이니까.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적어졌다.
다시 말해서 금 가격에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금리만 봤을 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호적으로 전망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달러예요. 달러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금은 떨어져요. 달러가 약세다. 금은 강세를 보여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이랑 달러가 둘 다 화폐로 이용되고 있어요. 화폐. 그런데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진다 그러면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좀 약해진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화폐를 이런 중앙은행들에서 보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보유를 한다거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람들이 금을 보유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달러 전망은 어떻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달러는 지금 추세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작년 연말에 1440원까지 갔었어요. 경기 침체 온다. 뭐 금리 인상 막 엄청 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이후에 2023년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타다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2023년 3월 15일 이 영상 찍는 시점에는 또 한풀 꺾였어요. 13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298원이에요.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대세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대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튀어 올랐다가 이 영상 찍는 시점에는 또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보면은 KB 리서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랑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란 리포트였어요. 여기서 한 문단을 가져왔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이런 얘기 있어요. 연말로 가면서 11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 정리를 하면은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금은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한 발 나아가자면은 요건 이제 달러에 대한 리포트였지만 달러 리포트를 보고 금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 전망은 이런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금 가격이 앞으로 좀 오를 거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매수하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 영상은 뭘까요? 다음 영상은 이제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법. 아마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리면 뭐 6가지도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금 통장도 있고 금 ETF도 있고 KRX 금 시장도 있고 금 펀드도 있고 금과 관련된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금적인 측면이나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